지금 당장 독립하기 어려우신 분, 통금과 외박을 깨기 어려우신 분, 제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즐길 건 다 즐길 수 있었던 노하우들을 다 풀어보려고 합니다. 집중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내면을 보석처럼 세공하는 다이아입니다. 제가 첫 영상에서 20대 후반이 되어도 통금과 외박에 제약이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과연 이렇게 금지를 한다고 해서 의미가 있을까요? 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성인이 되면 이미 알 건 다 알고 술도 마실 수 있고 경제적인 활동도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착한 아이여서 그대로 받아들였었어요. 20살 중반까지 말을 잘 들었는데, 아니, 친구들끼리 재밌는 추억을 쌓고 있는데 집에 들어가야 된다는 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저는 뭐 지금까지 클럽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요. 친구들이랑 그냥 가볍게 퇴근하고 술 마시는 정도였는데 한 9시쯤 되면 수다 떨면서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잖아요. 그런데 그때가 되면 정말 어김없이 아빠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 분위기에 친구들은 이제 눈치를 보고 찬물을 끼얹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저는 중간에 나오고 친구들끼리 놀고, 그리고 집에 오면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 빨리 들어오지 라고 이제 혼을 내십니다. 그러면 저는 다 놀고 오지도 못하고 까지 났다는 그런 억울한 마음 엉엉 울기도 했었어요. 친구들이랑 밤새 술 마시면서 연애 고민도 들어주고 또 여러 가지 연애 상담도 하고 그렇게 재밌는 추억들이 쌓이는 건데 저희 부모님은 그걸 절대 허락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이게 책임을 지는 법을 배우면서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아예 못하게 하니까 정말 무기력해지고 계속 부모님에게 의존하려고 하고 착한 아이 콤플렉스에서 벗어나는데 진짜 오래 걸렸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은 저처럼 20대 초반에 후회를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작은 일탈 정도는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하거나 뭐 위험에 방치를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친구들과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순간에 재밌는 추억도 쌓고 찬란한 순간을 즐기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당장 독립하기 어려우신 분, 통금과 외박을 깨기 어려우신 분, 제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즐길 건 다 즐길 수 있었던 노하우들을 다 풀어보려고 합니다. 집중해주세요. 첫 번째, 분신술. 두 가지 버전으로 나뉘어서 설명드릴 건데요. 동성친구와 이성친구. 먼저 동성친구. 사실 이 단계가 제일 쉽습니다. 4단계로 나뉘어서 설명드릴게요. 1단계. 일단 평소에 입이 무거운 친구를 한 명을 섭외를 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저녁 다 되기 전에 우리 집에 초대를 해서 같이 과제를 한다거나 뭔가 같이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 듯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부모님이 집에 도착하실 거예요. 부모님은 웬만하면 친구가 집에 놀러 오면 저녁 식사를 같이 한다거나 아니면 맛있는 걸 먹으라고 이렇게 뭔가 음식을 드리는데요. 그렇게 해서 부모님이랑 그 친구랑 2번에서 3번 정도 같이 밥을 먹으면서 서로 간에 신뢰를 쌓는 거예요. 여기서 더 좋은 건 공부를 잘하는 친구면 더 베스트입니다. 그리고 2단계, 파자마 파티할 계획을 일주일 전에 세웁니다. 그리고 친구네 집에 가서 집밥 느낌의 밥상을 준비를 해요. 만약에 이런 게 좀 번거롭다 그러면 가정집 분위기가 나는 예를 들어서 기사식당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가서 제육볶음이랑 된장찌개랑 시켜놓고 정말 그 집에서 나오는 느낌으로 먹는 듯한 식당에 가서 사진을 미리 준비를 해둡니다. 그리고 3단계, 친구네 집에서 과제를 하다가 친구네 부모님이 저녁을 주신다는 걸 거절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 사진들을 잘 찍어서 부모님께 사진을 보냅니다. 그러면 우리 딸, 아들이 친구네 집에 가서 잘 대접을 받고 있구나 마음을 놓이게 돼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되면 전화가 오죠. 전화가 올 때 한 번 안 받습니다. 밀당이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2번째로 전화가 오면 그때 이제 부모님 전화를 받습니다. 왜 이렇게 안 받아? 라고 하시면 아직 과제 중이라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아. 집중을 하다가 전화를 못 받았어.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통금이 10시다 그러면 10시 30분, 10시 40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일주일 내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시간을 조금씩 어기면서 들어가요. 눈치채지 못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면은 부모님이 적응을 하셔가지고 아 얘는 원래 이 시간에 오나 보다 하고 적응을 하게 되세요. 저는 이렇게 해서 통금 시간을 늘려 나갔었고요. 대망의 파자마 파티 당일입니다. 부모님께 평소에 같이 지내던 친구네서 과제를 좀 하고 있는데 마감 전날이라서 밤을 새거나 그래야 될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한 새벽 2시, 3시쯤 그때 들어간다고 얘기를 해요. 그 전에 밑밥을 많이 깔아놨기 때문에 부모님도 웬만하면은 오케이를 해주십니다. 무엇보다 성적하고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부모님이 안 된다고 강요를 할 수가 없어요. 같이 협력하는 팀플레이고 어쨌든 사회생활을 해야 되니까 강압적으로 계속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은 이제 전화를 끊고 즐거운 파자마 파티 즐기시면 됩니다. 자, 이성친구 버전입니다. 첫 번째를 성공하셨으면 두 번째도 쉽습니다. 1단계 이성친구랑 1박 2일로 놀러갈 계획을 세웠다. 동성친구 집에 놀러갈 때 평소에 입는 잠옷을 챙겨 들고 가요. 2단계 친구네 집에서 맛있는 음식과 사진, 추가로 영상 같은 것들을 많이 찍어두세요. 그리고 나서 친구에게 맛있는 음식을 사줄 테니 내가 이날 여행을 갈 건데 저녁 한 8시쯤 전화가 올 거야. 그러면 그때 받아줄 수 있겠니? 라고 친구랑 얘기를 맞추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여행 당일입니다. 먼저 친구네에서 찍어놨던 음식 사진들과 영상을 미리 저녁에 보내둡니다. 그리고 나서 친구네 집에 있는 것처럼 부모님께 연기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웬만하면 의심을 안 하시는데요. 우리 부모님은 전화를 하시는데 어떡하죠? 그것도 다 방법이 있어요. 선빵 필승이에요. 부모님이 전화를 하시기 전에 먼저 전화를 거는 겁니다. 부모님을 안심시켜 드리는 건데요. 일단은 핸드폰이 2개가 필요합니다. 같이 가는 이성 친구의 핸드폰과 제 핸드폰을 이렇게 준비를 해요. 그리고 이성 친구 핸드폰으로 그 전날에 미리 얘기해놨던 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대기를 시켜 놓은 다음에 부모님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친구랑 잘 놀고 있어. 걱정하지 마. 친구네 집에서 자고 갈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친구 옆에 있는데 바꿔줄까? 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은 얘가 진짜 친구네 집에서 있나? 웬만하면 이제 안 바꿔주는데 한번 바꿔줘봐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때 이제 그 남자친구 핸드폰에 있는 제 친구랑 부모님이랑 서로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하면 돼요.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잘 들립니다. 오늘 땡땡이네서 자고 갈 것 같아 하고 웬만하면 허락을 해줘요. 그리고 마무리로 집에 들어갈 때는 그 전날에 챙겨놨던 잠옷을 입고 집에 들어가면 완벽한 운신술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축지법인데요. 새벽에 탈출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몰래 나가면 걸릴 위험이 있으니까 새벽에 나갈 일이 있다면 차라리 새벽 일일 알바를 하러 나가는 게 제일 좋아요. 요즘에 쿠팡 물류 알바도 있고 우유 배달하는 것도 있잖아요. 이런 거 일일 알바 하러 간다고 그냥 당당하게 얘기하고 나오세요. 솔직히 자식이 돈을 벌려고 새벽에 일찍 나간다고 보시면 부모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와, 우리 땡땡이 너무 대견하네? 라고 생각을 하시지 않겠어요? 새벽에 탈출하다가 부모님에게 걸릴 뻔한 썰이 있었는데요. 저희 부모님이 두 분이서 낚시를 하러 가신 상황이었고 집에 저 혼자 있는 상황. 남자친구랑 통화를 한 새벽 4시 정도 하다가 저희 집에 온다고 해가지고 편의점에 커피를 사러 갔는데 익숙한 차 번호와 함께 저 멀리 어둠 속에서 빛이 이렇게 딱 비치면서 저희 집 차 번호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진짜 큰일 났는데 싶었는데 두근거리는 심장을 진정시키고 오히려 잘 됐다 싶어서 먼저 아빠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빠 안녕. 너 뭐야 지금 들어오는 거야? 라고 하셨는데 저는 순간적으로 기질을 발휘해서 나 지금 당일치기로 인천 갔다 오려고 새벽에 일찍 첫 차 타고 가야 되잖아. 오늘 안에 들어올게 하고 그대로 이제 나갔습니다. 저는 그래서 기적적으로 안 들킬 수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안 하면 안 보내주실 거잖아요. 세 번째 은신술이에요. 2단계까지 성공하셨으면 사실 3단계는 굉장히 쉬워요. 자, 이성친구랑 2박 2일 이상 놀러 가고 싶다? 그러면 정말 간단합니다. 친구 커플을 섭외하면 돼요. 저는 실제로 스키장에 갈 때
남자친구네 커플이랑 저희 커플이랑 해서 친구 커플을 섭외합니다. 같이 식사하는 거 여자친구분이랑 같이 사진 찍어서 여자 둘이 놀러 왔어 라고 하면 돼요. 그리고 숙소는 따로 잡으시고요. 만약에 친구 커플이 없다, 여행지에 가서 즉석으로 선배를 합니다. 그리고 같은 테이블에서 같이 사진을 찍어달라고 요청을 해요. 감사의 의미로 음료수 같은 것도 이제 따뜻한 거 사드리면 되고요. 근데 제가 추천드리는 건 친구 커플이랑 가서 숙소를 따로 잡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3가지 스킬 알려드렸어요. 첫 번째, 분신술. 두 번째, 은신술. 세 번째, 축지법.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죠? 만약에 이런 위험을 감수하기 어렵다면 네, 그냥 집에 계시면 됩니다. 근데 그러면 나중에 진짜 더 후회할 수도 있어요. 제가 진짜 후회 많이 하고 있거든요. 20대에만 즐길 수 있는 추억들이 있는데 말이죠. 혹시 아기 코끼리를 훈련시키는 법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어릴 때부터 아기 코끼리 발에다가 족쇄를 묶어놓고 생활을 하게 해요. 그러면 점점 몸집이 커졌는데 그 몸집이 커진 줄도 모르고 내면은 어린아이 그대로여서 나중에 발목에 있는 족쇄를 풀어도 그 자리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자유를 되찾으세요. 대신 책임은 어른답게 지셔야 됩니다. 자유를 되찾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신뢰예요. 부모님이 통금이나 외박을 거시는 이유가 뭘까요? 자녀가 굉장히 걱정돼서 오는 마음이 가장 커요. 그리고 요즘 워낙 세상이 흉흉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믿을 만한 사람들하고 같이 잘 지내고 있다. 그런 신뢰가 깔려 있다면 무엇을 하든 믿고 맡기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아르바이트든 회사든 다니면서 꼭 저축해두세요. 왜냐하면 자유에는 책임과 대가가 따르기 때문이에요. 언제나 편안하고 따뜻한 집, 따뜻한 집밥. 그거 당연하지 않거든요. 혼자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나중에 독립을 하고 나서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다시 부모님 집으로 들어간 많이 봤었어요. 이런 것들을 할 자신이 없으면 일단 부모님하고 같이 살면서 저축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독립해도 늦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한 자유를 찾고 싶다면 일단 먼저 저축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언제든 내 방에서 짐을 싸서 나갈 수 있을 정도로 준비가 되었다 하면 그때 독립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 설득보다는 통보하고 용서를 구하는 게 더 쉽거든요. 진짜 내가 선택한 것들에 대해서 신뢰를 쌓아놓고 책임을 질 수 있다면 무엇을 하든 자신감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더 이상 부모님에게 정서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의존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정서적으로 독립을 이룰 수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 가져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내면이 단단해지는 그날을 응원합니다. 안녕.